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이제 신학로 개척을 좀 더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신학로 개척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해요. 일단은 이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바다의 위치부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아시아 대륙이 있죠. 지난 시간의 지도를 그대로 이어서 쓸 겁니다. 이 아시아 대륙의 밑에 있는 지역, 여기가 바로 무슨 아시아겠어요? 남아시아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남아시아로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중2 세계사 교육과정은 이 남아시아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어디다? 인도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인도 지역 밑에 있는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이 바다를 가리켜서 무슨 도양? 여기가 바로 인도양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바다가 지중해. 그리고 이 유럽 대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 크게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으니까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러면은 유럽 대륙과 이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바다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대서양.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갈게요.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이 아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에서 쭉 오른쪽으로 하면 뭐가 나와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바다를 가리켜서 거대한 바다,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탐사를 했는지 한 명씩 알아볼 겁니다. 자, 유럽 대륙에 이 반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근데 이 이베리아 반도에는요, 여기에 조그만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좀 커다란 나라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르투갈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나라,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의 고장이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로 유명한 대표적인 관광업의 나라,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으로 저죠.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스페인으로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때 당시 스페인의 국가 명칭은 에스파냐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학로 개척의 주도적인 국가는 두 개 국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탈리아나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이 비록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을지라도 뭔가 콩고물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무역의 콩고물을 받아먹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신학로 개척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포르투갈에서 한 사람이 쭉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긴 대장정입니다. 이 아프리카 최남단에 도착을 하거든요. 이때 도착한 곳을 가리켜서 여기는 희망이다 라고 명명했던 지역이죠. 희망봉이 되겠습니다. 희망봉. 오늘날의 케이프타운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국가로 따지면 남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4명의 신학로 개척의 탐험가들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를 넘버링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 줘야 될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이 사람은요, 이 에스파냐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여기에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무슨 인도 제도? 서인도 제도라고 명명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거죠. 1번의 인물, 바로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희망봉까지 도착했던 인물. 이름 참 복잡하네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자,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요, 바로 어디를 발견했다? 남아프리카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갔던 탐험가죠. 이 사람이 바로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이 사람, 바로 누굴까요? 콜럼버스가 되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콜럼버스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사람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또 한번 가볼 건데요. 이 세 번째 인물은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역시 출발해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개척했던 희망봉을 거쳐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가요. 어디까지?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자, 그래서 넘버링을 선생님은 여기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3번에 어디까지 도착을 했냐? 여기에 보면 인도에 캘리컷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캘리컷까지 도착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스쿠 다 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바스쿠 다 가마는요, 희망봉을 거치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인도까지 개척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만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요. 네. 에스파냐에서 출발해서 대서양 남단을 가서 이 남아메리카 있죠. 이 남아메리카의 이 지역을 쭉 돕니다. 거의 남극을 닿을까 말까 한 지역. 그러면 이렇게 쭉 남아메리카를 지나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중간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필리핀에서 잠시 또 경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요. 남은 선원들이 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 한 바퀴를 쭉 돌아서 결국 에스파냐까지 당돌하게 됩니다. 자, 이 역대급 인물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젤란 마젤란이 되겠습니다. 마젤란. 자, 그럼 마젤란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세계 최초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본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은 PPT로 이렇게 설명을 편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판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드리자면, 네, PPT로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PPT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휘발될 가능성이 커요.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학생들과, 그리고 이게 비록 동영상이긴 하지만 같이 호흡하면서 제가 직접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다면 생각보다 이 기억력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미술 실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학로 개척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지금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